나름대로는 생각이 있고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성인이고 대학생이니 자기 마음대로 하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경수였지만 착한 경수는 그 와중에도 제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수를 아무 말 없이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경수가 떠나고 저도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경수를 제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모자람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경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도 모르고 그저 제 생각에 맞춰 아이를 재단하려 했나 봅니다. 처음 경수를 만났을 때는 언제라도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놔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욕심에 아이를 올가매고 있었구나 후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여태껏 잘 자라준 것만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고 저에 대한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그 아이를 놓아주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괜히 경수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가끔 경수가 연락을 해와도 일부러 피하려 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저를 잊고 제 갈 길을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마음 맞는 여자친구까지 있으니 더 그러기 쉽겠죠. 그리고 저는 계속 사회복지사 일을 하며 저 혼자 지내게 될 평범한 노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도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주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주말은 참으로 조용한 날이었죠. 집에서 TV를 틀어놓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소음 하나 나지 않았어요.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집 분위기를 애써 활기차고 밝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평생을 그 당시 집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혼자서 쓸쓸하고 조용한 삶을 보내게 될 테니 최대한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아침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쩐 일인지 누구도 찾지 않는 저희 집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보게 되었죠. 아무런 생각 없이 문을 연 순간 제 눈앞에 꿈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제 눈앞에 있는 거였어요. 많이 야위고 늙긴 했지만 분명 내 남편이 맞았습니다. 평생 그리워하며 단 한 번도 잊지 못했던 남편의 얼굴을 제가 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순간 이게 꿈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죠. 그때 남편이 먼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 손을 타고 오는 촉감으로 인해 전 지금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여보,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왔지? 미안해. 나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고생하고 우리 아이들도 나 때문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제 눈앞에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건 알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남편을 눈앞에 두고도 저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넋이 나간 채로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뒤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경수였어요. 이런 상황에 경수까지 나오니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과 저와 연을 끊겠다던 경수까지 있었으니 말이죠. 연달아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혼절을 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경수가 저를 잡아주며 말을 해왔죠.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연락이라도 드렸어야 했었는데 그 사이 번호가 바뀌신 줄도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연락도 없이 바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니? 혹시 네가 이 사람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너 이 사람은 어디서 찾았고, 또 경수 너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와준 거니? 네, 아저씨, 제가 모시고 왔어요.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테니 우선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들어가서 말해요. 놀라신 마음도 진정시키시고요. 그렇게 남편과 경수를 거실에 앉히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언쟁을 벌이고 난 뒤 경수는 예정된 유학길을 여자친구와 함께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했던 말들로 인해 마음이 안 좋긴 했지만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었고, 저에게 화가 난 마음도 그대로였다고 했죠. 그래서 저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성공하여 제게 받았던 도움을 갚아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까지일 뿐 더 이상의 교류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저에 대한 화는 가라앉고 미안함만 남았다고 했죠. 그러던 중 같이 유학을 하던 여자친구가 경수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학생 생활을 하던 중 생긴 아이여서 급하게 식도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고 하네요. 저에게 사과도 하고 자신의 아이가 생겼음을 알리고 싶었지만 공부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는 삶에 작은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미국까지 모시고 올 수도 없으니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사과도 하고 자신의 가족들도 인사를 시키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경수 자신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제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친자식도 아닌 자신에게 그만큼의 정성을 들여 키우는 게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말로도 표현을 했지만 몸소 그 감사함에 대한 무게를 체감할 수 있었던 건 아이를 키우게 된 이유라고 했죠. 그전까지도 마음에 걸려하던 저와의 다툰 일이 더 죄송스러워졌다고 했어요. 또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를 보며 저 또한 언제까지 건강한 모습 그대로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를 찾아가 만나서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유학 공부 중에 있으니 당장 올 수는 없었죠. 무작정 저와 만날 날만을 기다릴 수 없으니 자신의 미국에 있으면서 저에게 줄 수 있는 도움들을 생각해봤다고 하네요. 머리를 감싸며 생각을 쥐어짜내봤지만 생각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것도 경수를 잘 키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둔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바라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오로지 경수가 잘 되는 일밖에 없었죠. 그러다 제가 이야기했던 말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제가 경수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하며 남편의 사연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이 생각났던 경수는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찾아본다며 제 남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고 해요. 설령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남편의 몇 자리라도 찾으면 제게 조금은 위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고 했죠. 그렇게 경수는 한국에 있는 자신들의 지인들과 사람을 써가며 제 남편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단서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경수는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제 남편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죠. 또 세월이 이만큼 지났음에도 남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기존 남편의 신상 정보나 단서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남편이 사고가 났을 지역과 탐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찾았다고 했죠. 그러다 마침내 저의 남편이라고 추정되는 남자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확신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남편이 지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어떻게 누구와 사고가 났는지 몰라도 남편은 자신이 사라진 시점 이전의 기억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기억이 나는 시점부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고
어느 시골집에서 노부부의 일을 거들며 살았다고 했죠. 가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저와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뚜렷하지 않았고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워 머리가 아파오고 자신이 모르는 장면이 떠오를 때면 처방받은 약을 먹었다고 했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남편은 경수가 자신을 찾는다고 했을 때도 사람을 잘못 찾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발견되고 누구였는지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노부부가 이에 관련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사망을 하게 되자 이전에도 노부부 밑에서 자라고 일해온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 남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이미 주민등록도 소멸이 되어버렸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오로지 남편이 가지고 있을 기억에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소문을 하여 최면 치료도 해보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면서 계속 과거 기억에 대한 자극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경수 컴퓨터에 있는 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남편이 짧게 기억해내는 것들을 여러 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억을 해낸 척 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여러 번 확인 끝에 남편은 경수가 알려주지 않았던 기억을 먼저 꺼내왔다고 해요. 아이들에 대한 기억과 저와 있었던 추억들을 말이죠. 남편에게 그런 기억들을 듣고 나서야 경수도 저에게 들었던 내용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그때 드디어 제 남편을 찾게 되었다고 확신을 했다고 하네요. 더 이상 저의 남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들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렇게 학기를 마친 경수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제 남편을 만나 저와 만날 준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집으로 찾아와 저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경수가 남편을 찾기 위해 썼던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랜 노력과 정성이 필요했는지 전 알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와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오로지 저를 위해 남편을 찾아주겠다는 그 고마운 마음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동안 제 마음속으로 전달되었어요. 제가 경수에게 해준 것에 비해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몸성이 돌아와준 남편에게도 고마웠죠.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줘서. 그리고 내가 미안해요. 당신을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내 노력이 부족해서 당신을 가족들과 떼어놓았어요. 미안해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왜 나한테 미안해? 잘못을 해도 벌을 받아도 내가 잘못했고 내가 벌을 받아야지.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남편도 자식도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최선을 다해요. 우리 아이들 당신 돌아올 때까지 지키지 못한 거 미안해요. 나 용서하지 말아요.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내가 죽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당신을 만나서 죗값 달게 받으라고 저를 여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곧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러니 나 원망하고 욕해도 돼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아내, 내 자식들 있는 줄도 모르고 정신 나가 있었던 내가 나쁜 놈이지. 이제 더 이상 당신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마. 이 모든 게 나로 인해 생긴 일이니 이제는 내가 당신의 죄책감을 안고 살 테니. 긴 시간 홀로 힘들기만 한 세상을 살아오던 저는 드디어 남편의 품에 안겨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만큼
남편 또한 가슴 아파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만큼은 평생 하지 못하고 있었던 투정을 부리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말을 하면서 말이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죽어서도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색은 한 적 없었지만 배우자에게서 투정을 부리고 있는 여자들을 볼 때면 항상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저도 남편의 품에 기대어 있고 싶었죠. 저와 남편은 한참 동안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위로해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경수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한다는 게 생각났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경수야, 정말 고맙다. 네가 나한테 정말 큰 선물을 주는구나. 아줌마가 널 힘들기만 했는데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알려다오. 내가 너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다 들어주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오늘 한 일은 저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아요. 아직 제가 갚아나가야 할 은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요. 그리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유학 가기 전날 제가 했던 말들로 마음에 상처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때 제가 머리 좀 컸다고 생각해서 감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아무렇게나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던 게 누구 덕분인지 모르고 제가 헛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네 말도 맞아. 내가 너를 오랜 기간 애정을 가지고 키우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던 것 같아. 부모 자식 간에도 조심해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너도 알다시피 아이를 둘이나 잃어버리니 그에 대한 욕심이 전부 너에게 쏠렸던 것 같아.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 잘난 아이로,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로 만들고 싶다는 기준을 모두 내 기준으로 삼고 너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 것 같고 나도 미안하구나. 그리고 내 남편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죠. 정말 절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실수도 하게 된 것 같고요. 유학 가서도 계속 마지막에 다툰 일이 걸렸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하셨던 행동들 전부 친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저도 자식을 키우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절 양자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님께 받은 은혜 앞으로 자식으로서 갚아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장 행복한 부모님으로 만들어드리고 싶고요. 조금이라도 제 일방적인 제안이 불편하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양자가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자주 뵈면서 모시려고 할 테니까요. 그냥 저는 제 친어머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보는 거예요. 저는 경수의 말을 듣고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경수를 키워오며 제가 바래왔던 일이었어요. 다만 경수 입에서 나오는 거절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것 같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죠. 경수가 제 아이가 되어준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생각도 묻지 못한 채 바로 대답을 하게 되었죠. 내가 왜 거절을 하겠니? 난 평생 너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단다. 물론 네가 싫어해서 거리가 생길까 싶어 말을 못했던 거지. 네가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내 남편을 찾아준 것만 해도 평생 너에게 감사해하며 살 텐데 이렇게 내 자식이 되고 싶다는 말까지 하니 너무 고마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죠. 이 세상 홀로 살아가게 될 고아였던 저를 거두어 주시고 자식으로 생각해 주시는데. 그런데 아저씨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생각하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할 테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안의 대답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할게요. 두 분이 어떤 대답을 주셔도
서류상에 표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으니 충분히 생각하시고 대답해주세요. 경수의 말처럼 남편의 뜻도 중요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그 일에 관하여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직 경수를 잘 모르긴 했지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과 제가 키워오며 가진 감정을 보며 한 가족으로서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죠. 그렇게 경수를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느리 되는 아이를 만나 과거 제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고 서로 쾌쾌 묵은 감정을 정리하게 되었죠. 또 손주되는 경수 아들과도 만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우리 온 가족이 자주 모이며 행복한 시간을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제 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상상했던 것과 비하면 지금은 이런 호사가 따로 없을 정도죠. 이제 저는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 우리 두 아들 녀석들 만나기 전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가족들과 웃으며 지내다 세상을 정리하고 싶네요. 평생 저에게 행복을 앗아간 하늘도 이번만큼은 제 바람을 들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심으로 제 행복을 바래주시면 감사하겠네요.